당뇨 없어도 혈당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심해야 하고 이 음식은 혈당 지수가 어떻고 저 음식은 인슐린이 어떻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냥 손 놓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복잡함이 싹 정리가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김밥인데요. 정말 의외죠? 야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영양만큼은 뛰어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혈당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어묵이랑 맛살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밀가루가 상당히 들어간 가공식품이거든요.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정말 안 좋죠. 반줄은 괜찮아도 한 줄을 다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고구마로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쪄서 드실 때랑 구워서 드실 때랑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예요. 고구마를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찐 고구마는 괜찮아도 군 고구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80%는 매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먹는 양이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길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죠.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안 챙기시면 3년,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흰쌀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어도 당뇨 발생 위험이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류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에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0%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에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자,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너무 좋죠. 당뇨 전 단계 성인 42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4.4%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천여 명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달걀 드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을 더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밥상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혈당 관리 식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장 속에서 당분을 직접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당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해주는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오후 나른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푹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사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 오후 피로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거기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는 당화 현상도 줄어들어요. 2주, 3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잠도 달라져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이 튀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내리기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소비하거든요. 식후 혈당이 치솟은 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튀기 쉬운 시간대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혈당이 오르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바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챙기는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미리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한 스푼으로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저는 요즘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식이섬유에 항산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사 순서 바꾸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것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당장 100%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밥솥에 현미 조금 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밥이 혈당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밥을 아예 못 드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키토 김밥입니다.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깔고 마는 김밥인데요.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란 2개에서 3개를 풀어서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들어주세요. 김 위에 밥 대신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깻잎, 단무지, 오이 같은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참치나 닭가슴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은 꽉 채운 혈당 관리 최고의 한 끼입니다. 김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흰쌀밥에 현미 한 줌, 밥 먹고 나서 10분 동안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심혈관 쪽이 좀 걱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이나 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으로서는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밖에 나가면 요즘 덥기도 하잖아요. 오늘 여름이어서 더워서 나가기 힘들고 겨울이면 추워서 나가기 힘든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가서 걸으시고 오르막을 오르시고 계단을 걸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데요. 못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신체 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앉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거는 실내 사이클을 타는 게 또 너무 좋습니다. 또 유산소 비슷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운동 동작들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은 결국에는 얘도 부식되고, 그리고 안 써버릇하면 기능도 안 좋아지고 끽끽 소리도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몸을 믿고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런 걱정 다 필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강도를 살짝씩 올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강도? 네,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어르신들 말씀으로 굉장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하다가 힘들지만 괴롭진 않다. 그리고 지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다. 딱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그게 중강도 운동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운데 따라오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 모든 팔다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게 심장에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는 걷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도 걷는 거를 흉내를 내야 돼요. 다리만 들어서 걸을 겁니다. 자, 가볍게 다리를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리를 위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도 배 밑에 부분에 근육이 쓰여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이 리듬감, 박자감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걸으셨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걸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팔까지 해볼 거예요. 자, 팔까지 하면서 박자감이 있게. 자, 이번에도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벌써 이제 뭔가 몸이 깨기 시작해요. 숨이 차요, 숨이 차. 맞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 버릇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자, 박자감 있게 이렇게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또 13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몸이 깨어진 것 같다, 뭔가 조금 신난다 하면은 이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자, 혹시 기분 나쁜 어르신들 없죠? 이 정도에서 기분이 나쁘시면은 거기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써버릇 할 거예요. 자, 몸의 균형을 잡고 몸에 힘을 줘버릇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어르신들이랑 이제 운동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항상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방귀를 껴볼 거예요. 방귀요? 네, 어르신들 방귀를 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방귀 껴볼 거예요. 몰래 끼는 거예요.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몰래 방귀 낄 거예요. 몰래 이렇게 끼는 방귀가 진짜 냄새가 크다던데. 맞아요. 어르신들 몰래 끼면서 어르신들 방귀를 끼려면요, 몸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방귀를 몰래 껴볼 거예요. 몰래. 자, 몰래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이 방귀를 10번이나 낀 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지금.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어르신들 방귀는 더 당당하게 끼셔야 돼요. 자, 다리를 이제 들면서 껴볼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방귀를 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귀를 이제 대놓고, 자, 나는 방귀를 낄 거다 하면서 다리를 들면서 껴줄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방귀를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제 슬슬 방귀를 20번이나 끼셨으니까 냄새가 너무 날 거예요. 자, 버텨주셔야 돼요. 방귀 또 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는 방귀로 뭐 장기자랑을 할 거다 생각하면서 껴볼 거예요. 자, 손동작이 추가가 돼요. 손동작이. 자, 방귀를 한번 빵 껴주셔야 돼요. 방귀를 빵 껴줄 거예요. 자, 이제 힘차게 껴 거예요. 방귀를 빵 껴주고 한 번 더 빵 껴줄 거예요. 자, 방귀를 또 한 번 10번을 더 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방귀 낀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방귀 제대로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다 방귀를 30번씩 꼈을 거예요. 자, 30번 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꼈던 방귀들 다 마셔볼게요.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시작. 꼈던 방귀 다 다시 마시세요. 좋아요. 자, 어르신들 방귀를 이렇게 막 끼니까 이제는 점점 이 심혈관 질환까지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방귀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 심장 질병들을 더 예방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방귀 말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또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다리 하나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등받이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등받이에 딱 해주시고 다리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빠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지금 빨리빨리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속도감도 중요해요. 우리는 박자감을 유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지금 허벅지가 엄청 땡기는데요? 맞아요. 다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다리 운동이 심혈관에 왜 좋냐면요. 다리 근육이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다리만 움직이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을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만 해주셔도 심장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해야겠죠. 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실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되는 어르신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 등에 이렇게 받쳐주셔도 괜찮아요. 등을 안정적으로 해도 좋고 등을 빼주셔도 좋아요. 손을 들면 조금 더 어려워지나요? 손을 들면요, 배가 이제 갑자기 고정한 게 없으니까 좀 더 버티려 그래요. 좀 더 버티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배가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기만 하면은 배가 위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다리로 10번 또 흔들어 볼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아파요. 자,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은
못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걸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리를 흔들어주고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몸에 힘을 쓸 줄 알게 되고, 힘을 쓸 줄 알면은 이제 힘을 낼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걷기나 나중에는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조금 더 어렵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팔다리를 똑같이 해볼 거예요. 팔다리를 똑같이. 네, 팔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자, 팔도 해야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어느 거에 집중을 할지. 내가 팔도 하고 있는데 다리만 하고 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옆 사람이 좀 체크해줘야겠네. 맞아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팔 움직여. 팔 까먹었네. 다리 까먹었네. 이렇게 머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팔다리 들어주시고, 자, 위아래로 교차해 줄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려웠죠?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은 이거를 나중에는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까먹을 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똑똑해지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거를 너무 어렵다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은 한 번 하면은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꾸준히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운동법을 계속했어요. 몸을 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동작,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같이 심혈관을 예방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선생님이 이런 운동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그 도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다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에서 엉덩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몸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는 뭐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힙스밴드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요. 자, 엉덩이 운동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발부터 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클 형태로 딱 집어가지고 다리 뒤로 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강도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힙스밴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성취감도 더 배로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운동을 배우면 되게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테 공식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인지를 활용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gee.kr에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의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복지관에 다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면은 그 직원분한테 신청해달라고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강사도 만들고, 그리고 강사들이 운동 수업 시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저희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고산병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이게 두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자리랑 그다음에 심장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 등산할 때 숨이 자주 차는 거는 사실 폐활량이랑 관련이 있고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들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폐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로 심장이 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전신으로 혈류를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리는 중국 이열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폐존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열에서는 왼쪽 귀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잘 돌겠죠.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될 거예요. 백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등산 갈 때 꼭 필요한 5가지 귀지압법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 귀지압법이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시면은 등산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나 부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등산을 가시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체온 조절 안 돼서 올라가서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귀지압 패치의 장점이 뭐냐면 그 심부 온도,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이렇게 온도를 좀 올려줘요. 그래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더워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열감이 오르는데요. 손발이 따뜻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이런 추운 날 등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2열 패치를 기본 자리 정도로 붙이고 가시면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자리라는 게 혹시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 자리를 큰 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림프 순환하는 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시술하는 요 자리,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는 요 자리와 요 자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등산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하체 부위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체 근육이랑 뼈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아, 등산이라는 거는 사실 한 3-4시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척추가 틀어진 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관절에는 좋은 운동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척추 라인을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등산만 하면은 보통 발이 삐고 막 네. 무릎이 삐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등산할 때 굉장히 좀 피해를 입히는 주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잘 접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화 같은 경우도 목이 긴 신발을 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젊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면서 뭐 어르신들은 사실 장비 막 챙겨서 오시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또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냥 발목을 삐끗하거나 또 이제 무릎이 아프다, 또 골반 쪽이 막 아프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디를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큰 귀로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 귀에서 골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게 하체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이제 하체라고 보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무릎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무릎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조금 눌러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발목 부분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무릎 아래가 또 발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발가락이랑 이 발 뒤꿈치 그리고 요 발목 부분 여기를 지압을 또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발목 부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뼈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요. 통증을 조절하는 자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쪽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시상, 좀 어렵죠. 뇌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삼각형 부분 여기에 신문이라는 자리도 통증 조절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 앞에 이렇게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골의 앞에 요 정도 부분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뼈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 근데 발목이 아플 때 사실 힘든 게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가 업어줄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내가 그 다친 부분과 함께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 와, 그럼 거기 누르는 것만으로 뼈랑 신경이 연결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앞면은 감각신경이고 뒷면은 운동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신경뿐만 아니고 운동신경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려면 귀의 뒷면, 하체에 해당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뒷면 어딘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뒷면은 뭐 여기입니다. 이쪽, 요쪽. 이렇게. 그럼 약사님 보통 등산하실 때 붙이고 출발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등산한 지가 조금 오래됐네요. 다음 등산을 갈 때는 꼭 붙이고 가야죠. 아, 네. 저는 근데 항상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뭐 수영을 가거나 스쿠버를 가거나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다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와, 약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나중에 그 등산에 그거 붙이고 가는 거 같이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배를 하고 좀 자세하게 귀 사진에서 발목을 다쳤다, 무릎을 다쳤다, 골반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을 또는 지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골반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쪽. 그리고 무릎이 여기예요.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은 발가락 부분이고 여기는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가락이랑 발 뒤꿈치가 또 따로 있나요? 그럼요. 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무릎 자리는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실 때는 여기를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앞면뿐만 아니고 요 해당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지압 패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부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압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통증을 조절할 때는 여기는 앞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안쪽으로 시상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쪽도 통증 조절할 때 쓰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자리,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신문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들을 추가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부상을 당하고 통증이 심할 때 또 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지압 포인트입니다. 귀에 그 혈자리 하나하나가 진짜 세심하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이 혈자리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금 이제 무릎이나 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맞아요. 호흡이 안 되는 네, 경우가 네. 또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다 보면은 숨 차서 쉬었다 가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목도 자주 다치고 숨도 차고 네, 숨이 자주 찰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먼저 큰 귀로 보여드리고 또 귀 사진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등산할 때 숨이 자주 차는 거는 사실 폐활량이랑 관련이 있고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들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폐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로 심장이 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전신으로 혈류를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리는 중국 이열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폐존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열에서는 왼쪽 귀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잘 돌겠죠.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이런 게 고산병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고산병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자리랑 그다음에 심장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폐랑 심장 자리는 요즘 유행하는 러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러닝을 좋아하는데 이런 폐활량이 좀 떨어지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하지 못한다 할 때 이 귀지압법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편에 꼭 이거 다뤄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연예인에 같습니다. 대해서도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오전에 뭐 늦잠 자고 이러질 않는데요.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다 러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동호회 활동처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PD도 러닝크루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필수 자리들 시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귀로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또 실제 귀에서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보여드리는 것보다 사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폐. 그리고 중국 자리는 여기가 심장이 또 있다 그래요. 심장. 그래서 이 귓구멍 옆에 이 넓은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랑스 2열에서는 이 정도의 심장이 있다. 왼쪽 귀에 이 자리에 그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치가 그 가슴뼈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목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허리뼈고, 여기가 목뼈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에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요. 호흡이 좀 편해지고, 이제 숨이 가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 손으로 지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등산 가시기 전에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조금 미리 부착을 해 두시고 귀지압 패치를 통해서 미리 부착을 하시고 가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 패치의 자세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 이제 귀지압 패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등산하면서 물 마시다가 약간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두통이 나고 메스꺼움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뭐 따뜻한 물이 아니고 또 움직이는 중간에 차가운 물 드시거나 하면은 갑자기 위가 딱 움직이지 않으면서 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땀을 계속 흘려서 내 몸에서 전해질은 빠져나가는데 계속 맹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에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두통이라든지 구역감, 어지러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건 대신에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을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이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또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철에 등산하실 때는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죽염 있잖아요. 요새는 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 포 타서 그 소금물을 준비해 가셔서 중간중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해질 부족 증상도 가라앉고 몸의 순환도 좋아지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추천해 주는 혈자리가 또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쥐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쥐났어 하면서 다리 좀 주물러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허리뼈거든요. 허리뼈. 근데 허리뼈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 하체 부분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쥐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은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쥐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좀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어디를 지압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 허리 부분,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허리 부분을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체 부분을 또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쥐가 날 때는 근육 경련이 나는 거잖아요. 뒷면도 똑같이 앞면 뒷면을 같이 지압하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운동신경. 운동신경. 네네. 이완을 시키는 그 마그네슘 혈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혈이라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도 시술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등산 갈 때 꼭 챙기는 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죽염, 포로된 죽염이나 이제 그 해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따뜻한 물에 타 먹으려고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가 하는 역할이 산소 전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숨이 찬다던가 그런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조혈 영양제, 피를 만들어주는 그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포를 또 먹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액상 미네랄 제제를 또 먹습니다. 뭐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것들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먹고 가면 쥐도 안 나고 덜 피곤하고 숨도 뭐 덜 차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플러스 2열까지 하고 가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쵸? 미리 먹고 아무렇지도 않죠. 열심히 등산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그럼요.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요. 사실 추위도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 좀 딴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길로 내려가다 보면 한참을 헤매게 되거든요. 사실 혼자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내려오겠지만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집중력을 좀 순간적으로 좀 올려주거나 하는 자리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수험생분들도 하시면 좋죠.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분들도 이 자리들 하시면 좋은데,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그래서 머리 부분이라서 이쪽을 좀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얼굴 이 뺨 부분에서 귀랑 그 경계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쪽을 시술을 해주시면은 전두엽을 활성화 해주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시술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발표가 있을 때도 그쵸. 여기다 붙여주면 되게 네,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시술하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지금 사실 이쪽 자리는 지금도 시술을 해놨어요. 어쩐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자리를 지금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지금 NG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귀 사진에도 좀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이 부분이 머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부분. 이 얼굴에서 귀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 부분.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지거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름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등산뿐만 아니고 수험생들, 그리고 좀 기억력 감퇴나 뭐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요. 평소에 계속해서 지압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 놓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같이 뭐 등산하기라든지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 걸 자주 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명상이 잘 되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 명상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냐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찬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계속 생각만 하다 끝이 나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걷거나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생각이 비워지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할 때는 등산 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등산을 한번 하고 나면은 머리가 싹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명상은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맨발 걷기 산책 하시거나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 보시는 것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등산하시려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날씨가 추워도 또 비가 와도 계속 올라가고 싶으시거든요. 그럴 때 내 몸이 좀 그걸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등산을 하시면은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등산 가기 전에 지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좀 준비하면 좋은 등산 영양제들 제가 추천드린 거 있었죠. 그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만약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다, 또 발목이 삐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하체 부분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서 좀 사고의 위험에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을 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무 때고 등산을 가셔도 사고 없이 즐겁게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그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입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수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1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1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